JTM.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JTM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해요. 실제 매매에서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얘기 드릴 거고요. 초보 투자자 분들이나 차트를 보는 방법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마지막 날 다우는 2.1%, 나스닥은 4.4%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설에서 긴축과 기준금리에 대한 완화적인 멘트로 미국 시장이 급등했고요. 경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 시장이 큰 변동폭을 보였어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2500선을 터치하고 환율은 1300원 이하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폭이 확대된 부분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저항이 많은 주가 수준이라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네요. 크게 움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레미콘 타설 재개로 건설업종이 상승했고요. 적정성 검토 완화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종목에서 몇십 프로, 몇백 프로의 큰 수익률을 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총 자산의 수익률을 늘리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의 수익률을 크게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 시장에서는 단타로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단타 돌파 매매로 수익을 내는 시기는 재작년, 길게는 작년 하반기까지였어요. 다시 한번 오로지 수익을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본인의 업무를 보면서 또는 자녀를 키우면서 단타는 힘들게 모은 자산을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요약입니다. 이날 시장이 오르면서 단기로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었고 중기로 보유하던 종목도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매매 일지입니다.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매매 결과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추가로 차트에 대한 얘기도 드리려고 해요. 종목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매수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차트를 보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차트에 여러 지표도 많지만 차트 자체는 결코 답이 될 수 없고 실제 매매점을 잡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예요. 3월에 쌍용차 인수로 KG그룹이 다같이 움직였었죠. 상반기에 이벤트는 종료되었고요. 9월부터는 애플페이 테마주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 사업은 전자지불 결제 대행업 PG입니다.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신사업으로 웹결제, 벤사업, 렌탈페이, 일본 결제 서비스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은 종속회사인 KG모빌리언스의 매출이 약 80%예요. 전방산업은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를 포함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 7%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리스크가 생기면 담보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부분과 회사의 현재 현금 비중이 높은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보면 좋겠네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BR과 PER 측면에서도 저평가네요. 전자상거래 매출이 증가하였고 그 외에 할리스 F&B, 할리스 커피라는 곳이죠. 할리스 F&B의 매출도 증가하였습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예상되면서 테마주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 예상했지만 현재는 내년 2023년 초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적용에 따른 단말기 보급 이슈도 있네요. 재료가 하나 있고요. 투자한 회사인 한국신용데이터 KCD가 기업가치 1조의 유니콘으로 등극했다는 부분이에요. 기업 가치가 약 85억 원인 스타트업일 때 지분을 4%를 투자를 했으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약 300억의 투자 이익도 예상되네요. 회사의 영업이익이 분기별 약 250에서 300억 수준인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매매 내역이고요. 실전 매매 결과입니다. 11월 29일 매수가 확인되어서 매수를 들어갔고 12월 1일 날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후 3.7% 수익 실현하고 매매 종료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종목 매매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겠죠. 매출, 영업이익이 좋고 성장성도 괜찮고 주가 수준도 적당하다고 생각되었고요. 두 번째, 현재 시장 상황, 분위기와 주가 수준,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단기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면 단기로 접근했어도 중기로 전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얼마에 살 것이냐? 이때 필요한 게 차트죠. 기본적인 차트가 있고 여러 보조 지표가 있어요. 지표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차트는 투자하는 본인들이 편한 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기 매매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차트도 단기로 봐야겠죠? 단기 매매에서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은 1번, 지지되는 주가와 저항이 있는 주가 수준을 잡아봅니다. 보는 시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빠른 매매를 위해서 직전 저가와 직전 고가 수준의 80에서 90% 정도의 수준으로 놓고 보고요. 2번,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동평균선 자체도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인 라인에서 생각한 주가 수준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3번은 매물대예요. 설정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보는 기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참고적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린저 밴드를 통한 편차, 변동성을 봐요. 통계적으로 편차를 이용한 확률 지표고요. 이 부분까지 보고 매도가와 매수가를 정해봅니다. 정해진 매수가가 되었을 때는 매수를 하겠죠. 물론 시장에 따라서 비중은 조정을 하고요. 설정한 매수가가 공격적인 가격이다. 그럼 처음부터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물타기를 한다. 이것과 처음부터 매수가를 잡기가 어려워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쨌든 매수가를 정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오지 않는다. 안 사면 됩니다. 종목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사는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파는 관점에서는 손실이 큰 상태일 거고요. 저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을 정리 한번 했었는데요. 물론 손절했겠죠. 이후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과 긴축, 양적 완화에 대해 판단을 잘못해서 손실 중인 종목이 있어요. 종목에 대한 분석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단기로 접근한 종목이라면 짧게 손절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확실한 종목인데 손절한다? 좋게 얘기하면 리스크 대응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싸게 사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전쟁 같은 굉장히 불확실한 리스크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알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커지고 문제가 되고 또는 축소되고 이럴 때에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실제 계좌에 도움이 됩니다. 차트를 매매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급락하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손절을 하게 돼요.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겠죠. 차트 매매를 기준으로 하는 차티스트, 이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이해 없이 적자 기업, 테마, 특히 정치 테마, 특정 뉴스,
타더라. 이런 기준으로 매매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려면 가상화폐, 코인을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변동성도 엄청 크고요. 숏도 칠 수 있죠. 얘기가 조금 샜는데요. 이 종목은 생각하는 시점에 맞는 매수가가 되어서 매수를 했고요. 주가 수준이 멈칫 하는 지점, 여기에 라인을 잡았습니다. 이평선을 참고로 했고요. 매수하는 날은 볼린저 밴드 하방에 편차 한계까지 갔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매도하는 12월 1일 날에는 단기 저항에서 매도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았거나 고점이 아니었으면 목표가를 수정했을 것 같아요. 큰 등락 없이 목표가가 되어서 매도했습니다. 쉽죠? 매매 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는 매매는 쉽지만은 않아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이 기업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차트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경기에 대한 흐름도 예상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초보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이후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주식도 비슷합니다. 애매한 영상이나 정보나 단타 매매, 특히 리딩방, 무료 주식 정보, 이런 것들 잘못 접하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의 주식에 대한 태도와 접근, 매매 방법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있는 투자이지만 최대한 안정적이고 은행 예금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이 되고 있지만 순수하게 회사에 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주 사업은 동박 제조 및 판매고요. 동박 관련 매출은 총 매출의 85% 이상입니다. 소재 외에 건설 부분의 사업도 있고요. 동박은 리튬 배터리의 음극재에서 집전체로 사용되고 전기 전자제품 전반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국내 2위 동박 제조 기업이고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많이 구분됩니다. 작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이고요. 마켓쉐어는 약 8%입니다. 회사의 가동률도 90% 이상인 걸로 확인되네요. 매출처는 국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과 해외 배터리 사이입니다. 지금까지는 90% 이상이 해외 매출이고요. 삼성 SDI와는 8조 원대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해외 증설 계획도 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배터리 산업은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지만 전방 산업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이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PBR, PER 기준으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의 약 2.7조 규모로 매각되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재료이기 때문에 이벤트 종료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인수 이후에는 실적의 성장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내용이고요. 11월 22일 매수가로 확인되어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12월 1일에는 단기 저항에서 매도했고요. 세후 6.9% 수익 실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타점을 찾아볼게요. 차트를 더 길게 놓고 볼 수 있으면 긴 기간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전 저점은 아니지만 라인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의 확인, 매물대에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시장이 단기 고점이고 1차 목표가도 충족해서 매도하고 수익 실현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와 PVC 가공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결 기업들이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폴리머 안정제와 연료, 윤활유 첨가제가 있습니다.
매출의 약 80%가 이런 부분이에요. 평균 가동률은 80% 이상이고요. 폴리머 안정제는 글로벌 수요 점유율 2위입니다. 마켓쉐어는 약 22%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약 60% 이상의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PVC 안정제도 국내 약 25% 이상이고요. 매출처는 석유화학 업계로 설비 증설, 공장 신설 등이 목적이 되겠죠. 매출은 수출 비중이 약 80%이고요. 전방산업은 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PVC는 국내 건설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산가치와 이익 측면의 평가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실적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네요. 매매 내역이고요. 실전 매매 결과입니다. 11월 28일 시장 대비 과한 하락으로 매수하였습니다. 12월 1일 시장의 상승폭보다는 적지만 안정적으로 매매 완료했습니다. 세후 3.2% 수익 실현했네요. 매매점 공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을 고려해서 단기 목표로 결정했고요. 주가가 머물러 있는 곳에 라인을 잡고요. 이평선과 매물대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매도가는 시장을 감안해서 단기로 나왔고요. 마지막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주사업은 건설업입니다. 총 매출의 약 80%이고요. 건설이라고 하면 빌딩과 공장, 아파트 등의 건축과 주택 부분이겠죠. 국내 아파트 4위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수처리, 플랜트, 모듈러 주택, 인프라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매출처는 건축조합이고요. 국내 비중이 약 85%입니다. 전방산업은 경기와 정부 정책이에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투자도 당연히 위축되겠죠. 그래서 해외 수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매출은 지속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PBR, PER 기준 저평가 상태이고요. 경기 전망과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니까 저가로 판단될 때는 중기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얘기되었던 사우디 네옴시티 테마에도 포함될 수 있고요. 건설, 기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섹터가 네옴시티 테마로 움직였으니까 실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합니다. 테마라고 하기에는 섹터지만 이 회사만의 개별 재료는 아니죠. 부동산 시장의 정책 규제 수준에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매매 내역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애를 먹었던 종목이에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9월 말에 과매도로 판단하고 매수를 했고요. 저점은 아니었어요. 주가가 더 하락했으면 비중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급등이 나와줬는데 저점 대비 20% 상승이고 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매도하고 현금화 했습니다. 차트로 보는 매매점 공략입니다. 급등이 나오지 않는 한 중기로 보는 종목이라 하락 과열로 판단돼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추가로 분할 매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은 좋았는데 건설주가 가기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커서인지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12월 1일에는 규제 완화 뉴스로 급등했고 상승 과열로 판단되어서 일단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번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